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쉽지 않아요, 정말. 사실 우울증에 대한 걱정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인지. 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학 분당센터 소장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학 목동센터 이다혜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ADHD 사춘기 아이들 다루고 있는데 여자 편을 말하는 시간이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쉽지 않아요, 정말. 예민하고요, 까칠하고요. 말 잘 듣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를 째려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아빠도 좀 무서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는 무서울 게 없어요. 남자아이들의 몰라요랑 여자아이의 몰라요는 달라요, 되게. 여자애들의 몰라요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나니까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데에서 항상 아빠하고 이제 딸이 막 투닥거리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 과연 이제 사춘기에 들어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호르몬의 변화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동일하게 청소년기에는 뇌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정서라든지 혹은 신체 변화, 여러 가지 인지적인 발달들, 여러 가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호르몬이라고 하면 에스트로겐 같은 것들 이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 더 다른 생물학적인 변화들 같은 게 더 있을까요? 사실 에스트로겐뿐만이 아니고 청소년기에는 똑같이 테스토스테론 당연히 같이 분비돼요. 그래서 편도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들과의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ADHD 아이들이 사춘기 시기에 들었을 때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은 어떤 변화를 좀 보이게 되는지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ADHD에서 H를 조금 빼고 보려고 하거든요. 주의력 결핍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포인트로 볼 거예요.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에는 좀 멍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여요. 특히 사춘기 시기에는 더 어머님, 아버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건 학습 안 하려고 해요, 많이. 무기력한 모습들 보이고요. 약간의 우울감을 좀 보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제가 센터에서 봐왔던 사례들 중에 남자애들은 상대적으로 진학을 하면서 활동성이 늘어나고 운동을 하면서 친구 관계에서 아주 막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크게 못 봤었는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해졌는지, 혹은 그 이전에 초등학교 때 배웠어야 되는 사회적인 기술들을 잘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중학교에 딱 들어가서 ADD 성향이 있는 여자아이들이 고립되어 있는 경우들을 저는 상당히 많이 봤어요. 맞아요. 고립되고 소외되고 이런 경험도 많거든요. 주의력 중에서도 청각 주의력이 좀 안 좋은 경우, 이럴 경우에도 청각에 예민하긴 한데 뭘 내가 우선적으로 이걸 입력해야 되는 거지 아이들이 좀 이걸 판단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대화할 때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든지 갑자기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지,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 사춘기 시기에는 아이들 입을 닫아버려요, 그냥. 고학년 때는 그래도 뭐가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쯤 되면은 이런 경험들이 이미 반복됐죠. 성공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죠. 그러면 혼자서 그림을 끄적끄적 그냥 그리면서 있는다든지, 혹은 좀 아이돌에 빠진다든지 이런 모습들 좀 보일 수 있겠어요. 고립되어 있는 시간이 좀 오래 되다 보면 사실 우울증에 대한 걱정이 가장 좀 저는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안으로 시작을 해요. 불안과 긴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경험이 축적되고 나면은 이후부터는 약간의 강박도 조금 보이다가 우울까지 이어지는 경우, 이렇게 이어지지 않게 그 전에 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피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이 시기의 특징은 표현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 바로 이 시기에 들어선 여자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서로 상처를 받지 않고 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인지 고민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할 거 없이 우리 아이를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떤 게 가장 크게 내 마음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조금만 거리를 두고 지켜볼게요. 분명히 있거든요. 몰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청소년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몰입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요, 게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신체의 어떤 부분에 컴플렉스를 좀 느낀다거나
있거나 네. 이런 것들에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엄마랑 같이 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이의 자존감이라든지 자기 효능감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기다리시고 탐색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집에서도 점검해 보실 수 있지만 동시에 저희 수인제 같은 전문 기관에서 다양한 또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풀배터리 검사 중에서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검사이긴 한데 이제 우울 지수와 관련된 BDI라는 검사들도 있고 혹은 사춘기 시기에 들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체크를 해보면서 자기 심리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YSR이라고 하는 심리평가가 있습니다. YSR이라고 하는 검사 같은 경우는 같은 동년배 아이들, 특히 이제 여기선 남자, 여자라는 성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의 기준에 따라서 이게 통계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체크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아이가 지금 정말 정서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좀 크로스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 정말 아이를 잘 찬찬히 잘 보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캐치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제 양육이라는 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의 관점과 그리고 딸 혹은 아빠의 관점과 딸의 관점을 이렇게 비교를 해나가면서 좋게 보면 이제 정서적으로 서로 독립을 해나가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희 수인제 두뇌과학이 함께 이제 동행을 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춘기 굉장히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 걱정 많으시고 또 고민도 많으시죠?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답답한 마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링크 보시면은 수인제 두뇌과학 관련해서 조금 더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상으로 수인제 두뇌과학 이슬기 수인제 두뇌과학 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